관련 내용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발 질환은요. 모양 그리고 통증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발 질환이라고 해요. 어떤 질환일까요? 통증도 심해지고 못생겨지는 발가락, 무지외반증이 있고요. 소족지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무지외반증으로 수술까지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게 흔한 질환이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교수님. 많더라고. 예, 서 교수님. 네, 우선 무지외반증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원래 근육이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이힐이나 볼이 좁은 신발을 신거나 해서 좀 밀리게 되고 그게 장기화되면은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밀리고 안쪽 볼이 튀어나오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신발하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염증도 일으키고 또 굳은 살도 배기고 또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그 신발 관련하지 않고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나 또 혹은 남자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평발과 관련해서도 서로 그 상호 상승 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가락 변형으로 오는 질환들이 요즘 많은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많이들 겪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걸음 걷는 게 불편하시다는 분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래된 발질환으로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장지은 씨.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발이 변형된 지 30년이 넘었다는데요. 얼마나 심한 걸까요? 심한 무지외반증으로 엄지발가락이 S자로 휘었는데요. 상태가 심각해져 2006년에만 수술을 3번 했지만 재발한 후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뒤 후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쉬어가지고 재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해놔도 처음엔 괜찮다가 네. 다시 변형이 재발하는 경우가 이렇게 평발이 심한 경우에 왕왕 있습니다. 변형된 발 때문인지 발목은 물론 무릎, 허리 통증까지 왔다는 지은 씨. 밤만 되면 온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파스를 붙여야 겨우 잠들 정도였다는데요. 걸어다니다 보면은 다리도 아프고 그 종아리에서부터 그 허벅지까지 뒤틀릴 때도 있고 지도 내리고 또 발가락도 발 등도 많이 아파요. 현재 상태는 어떨지 엑스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를 통해 꼭 알고 싶은 게 있다고요. 걸어다니면 매일같이 아픈데요. 무지외반증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잘 될 수 있는지 매일같이 걱정이 됩니다. 그냥 화면으로 봐도 좀 많이 아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형이 심해요. 이런 수술을 예전에 했는데도 계속되는 통증 방법이 없을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서 교수님. 우선 왼발이 눈에 확 띄시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은 이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과는 반대로 안쪽으로 휘는 무지내반의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 이제 기존 수술하시고 나서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이런 것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것도 검사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육안으로 좀 보기가 민망한 왼쪽 발보다 오른발을 사실 더 아파하고 계셨는데요. 네. 오른발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무지외반증도 그럭저럭 교정이 된 듯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측정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측면상에서 아치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고 원래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두 선이 뼈를 연결한 선이 지금 저렇게 평행이 되지 않고 아래로 처진 그런 소견을 보여줍니다. 즉 그 평발이 심하고 첫 번째 그 족지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평발로 인한 증상으로 엄지발가락 외에도 그 양쪽 복숭아뼈 밑에도 계속해서 붓고 아프시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 이제 발등에까지 관절염이 진행돼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법까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평발과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발과 무지외반증을 같이 교정하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수술하시기 어려우신 상태라면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하고 뭐 족욕이나 마사지를 하면서 조금 버텨보실 수 있는데
변형이 너무 심하셔서 제 생각에는 크게 효과를 보시기 좀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발과 무지의 반증을 같이 교정하는 수술로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무지 외반증 내반증이 저렇게 심각하면 생활이 안 될 텐데, 근데 아까 소족지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소족지 찾네. 질환은 뭡니까, 교수님? 네. 이름이 생소해요. 발가락의 그 변형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무지외반증이 되겠고요. 소족지 질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좀 생소해 하십니다. 네. 무지외반증과 마찬가지로 새끼발가락 쪽이 신발에 의해서 눌려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쪽 그 5번 볼이 발볼이 또 튀어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아픈 것을 소건망류라고 합니다. 새끼발가락 쪽인 거네요. 예. 그리고 발가락들이 이제 신발의 끝에 닿고 자꾸 이제 구부러진 상태가 오래되다 저렇게도 보면 되는구나. 구부러지고 그 발가락 등 쪽이 신발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또 통증을 일으키는 망치 발가락 변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발가락끼리 뭐 무지외반증에서 많이 아이고야. 동반되는데 서로 꼬이는 교차족지 변형. 그렇게까지. 또 4, 5번 쪽에 이제 주로 흔한데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3번 발가락한테 이제 4번이 밟히고 하는 그래서 아이고. 통증을 일으키는 만곡족지가 또 있습니다. 또한 그 부유족지라고 해서 발가락 끝이 땅에 닿지 않고 발가락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신발과 자꾸 부딪히는 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소족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다 통증이 그 티눈과 굳은 살과 연관되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집에서 이제 이런 그 티눈고 같은 거로 자가 치료하셔서 이제 빼신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네. 잘못하시게 되면 피부가 천공돼서 어머나. 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은 꼭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불편하실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신발이잖아요. 신발부터 좀 고쳐 신어 볼게요. 이런 신발 삼가셔야 됩니다. 볼 좁은 신발, 하이힐은 좀 삼가 주시라고요. 서진수 교수님. 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볼 좁고 하이힐을 신으면 그 발가락 앞쪽으로 해서 이제 압력이 모이고 그렇게 체중 부하를 하시게 되면 양 옆에서 신발에 의해서 눌려서 1번이나 5번이나 마찬가지로 다 안으로 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오픈토라고 해서 네. 발가락 끝이 조금 열려 있는 신발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환자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사실 관절이 휘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픈토는 그 끝이 열려 있는 신발은 통풍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런 발가락 변형 방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좀 볼이 넓고 굽이 낮고 편안하게 그리고 약간 신발을 크게 신어주시는 게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